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진돗개 풍산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루까기 잘 되고 있죠? 아, 예, 제 팟캐스트 네. 예. 시작해서 지금 헤매면서 열심히. 예. 네. 기대가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도 잠깐, 종편 화면을 봤는데. 네. 우병우 수석이 어디 포토라인에 서 있더라고요. 뭔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지금 이제 검찰에 지금 불려간 거죠. 예. 네, 이번에는 정말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조금 이렇게 고개가 숙여졌다 그럴까요? 기운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모습이. 눈빛이 좀 약간 겸손해졌죠. 많이 겸손. 약해졌죠. 예.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저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번 특검 때 네. 영장 청구했는데 구속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되느냐 마느냐. 그건데. 예. 그 연장선에서 오늘 약간 메가톤급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일가를 무더기로 기소한다. 화이팅.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거죠. 네. 참, 일가 그러니까 무섭네요. 장모님, 가족, 그러니까 부인, 네. 뭐 본인은 분명할 거고. 그렇죠. 야, 이게 너무 근데.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이상달, 그러니까 지금 장인이죠. 이상달 예. 전 회장의 사촌 동생. 예. 그래서 그 집안의 집사격인 예. 그 삼남 개발의 이정국 전무까지 포함해서 다 기소를 한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에서 우병우 라인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는 모양인데요. 그런 건지. 예. 모르죠. 이제 이 수사 이 라인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밀고 가려고 하더라도 예. 결국 검찰 수뇌부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검찰 수뇌부가 결국 우병우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정국 정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금고지기?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소사를 다 특히 예. 뭐 이 자금 관리나 뭐 이런 것 다 이상달 회장 때부터 예. 계속 해온.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 그 가족 회사 있잖아요. 네. 정강. 예. 거기에 또 전무로 또 올라 있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우 전 수석 지난번에 국회 청문회 참석했을 때 네.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딱 포착이 됐잖아요. 아, 국회에서 청문회 갑자기 이렇게 증인으로 예, 불려나오신 분이세요?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시락을 챙겨서 뭐 도시락맨 또 일본식 표현 써서 뭐 벤또맨이라고도 불리기도 한 바로 그 분인데요. 예. 이분이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연관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예.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하고 고령향후회 네, 멤버 같은 멤버 밥같이 먹는 장면 사진이 나왔죠. 예. 또 고령향후회는 이 우 전 수석 장인 이 바로 이 삼남개발 설립자죠. 예. 이상달 전 회장이 자기가 만들어서 예. 본인이 직접 회장까지 했던 바로 그런 단체라는 거죠. 예. 고령은 합천으로 넘어가는 경상북도의 경계선. 잘 아시겠네요. 네. 예. 제가 그 낚시를 자주 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 그러시군요. 여기 피리 낚시도 가고 못이 하나 있는데 네, 못에서도 네. 낚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고령을 좀 유심히 보는 건데.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가족을 기소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그 가족회사 정강 의 횡령 혐의를 포착을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가족이 예. 이 우병우 전 수석 부인과 이제 장인, 예. 그러니까 장인이 아니고 장모, 예. 그 가족이 화성시의 땅을 지금 기흥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예. 차명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 확인이 좀 돼서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실명은 누구로 돼 있느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정국 전무의 동생. 하하. 예. 그러니까 가족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디를 털면 뭔지는 다 나온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포탈 혐의. 그렇겠죠. 예, 이런 것을 일단 적용을 할 것으로 예.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흥CC 앞에서 음주 측정했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그런 까지 다 하세요? 신문에 가십으로 났더라고요. 아, 네. 음주 측정했는데 거의 뭐 많은 분이 그렇죠. 음주 측정 사실 위반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 골프장 음주도 조금 이제 있죠. 네. 우전 수석 가족이 타던 카세라티. 마제라티. 마제라티입니까?
마제라티 저는 차를 몰라가지고 그러세요? 저는 오직 땡땡 자동차에 제가 오자를 찍었네요. 여기 예, 보니까. 땡땡 자동차에 땡땡도 이 차만 지난 20년을 타고 다니거든요. 네네. 그 국회 청문회 직후에 팔았다라고 하는데 예. 일종의 증거인멸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예. 의혹이 좀 확 듭니다. 그러니까 마세라티. 이 우전수석 가족이 이제 정강 조금 전에 회사 있다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 회사 비용을 이제 상당히 유용을 이제 한 것도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와 예. 더불어서 이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 예. 회사 명의로 리스를 해서 예. 실제로는 가족들이 개인용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죠. 예. 아들도 타고 다니고 그렇군요.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이거에 이제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증거, 흔적을 없애려고 빨리 팔아치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이 구세청도 결국은 탈세 조사를 나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네. 올해 올 초 들었으면서 탈세 조사에 지금 나선 상황이라서요. 사실은 혐의가 지금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그 말고 예. 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 회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김장자 회장이 또 페이퍼 컴퍼니가 또 하나 더 있대요. 예. SDNJ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왜 전부 영어를 써요? 머리 아파 모르겠어요. 죽겠는데. 예. 일부러 좀 이렇게 좀 머리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 김 회장하고 네 자매가 이제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예. 고위상달 회장으로부터. 그 3단 개발 지분을 이 홀딩스로 다 넘기는 겁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 예. 서류상. 그래서 지분 취득 금액을 한 600억 원 이상 이걸 이제 외상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나오는 지분 배당금으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탈세를 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배당 소득세로 이렇게 좀 고율의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법인 소득세로 싹 바꿔가지고 세율을 딱 낮춰서 예. 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문업체 한 곳이 이제 이 가족회사 정강에 예. 수억 원 입금했는데 예. 이게 우전수석의 그 약간 어딘가로부터 받은 그 리베이트 예.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까지 좀 방금 이런 사례를 가지고 네.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후보님과 또 우리 존경하는 안철수 후보님이 자 이렇게 지금 돈 있는 분들이 이런 탈세를 하고 이런 네. 수법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막으실 것 같습니까?라고 정책적으로 물어보는 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쓰면 어떡해요? 사실은 이런 거 토론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방식이 예. 돈 좀 있는 분들이 주로 흔히들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고 예. 또는 가족 회사를 만들어서 네. 비용 처리를 거길 다 그리고 해버리고 배당 따로 받고. 네, 그렇죠. 예. 결국 이제 탈세하기 쓰고. 위해서 예.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예. 것들인데 이게 비교적 일반화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걸 개선을 해야 예. 부자 증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부자 증세.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거죠. 시간이 벌써 훌쩍 또 지나버렸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보수 표심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전략적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볼 때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보수의 적자인 이 자유한국당 자임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홍준표 캠프의 전희경 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뭐 사실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일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견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네. 참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일수록 또 정치 경력이 네. 짧은 사람일수록 네. 어떤 참신성이라든지 예. 검증받을 대상이 정책적으로나 예. 어떤 사적으로나 이렇게 없다는 것 때문에 예. 이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예.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모든 면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고 그 어떤 때보다 네. 노련하고 숙련된 정치적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는 네.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여쭙겠습니다. 부분을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신다면 예.
금방 역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해안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이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예. 이 안보에 있어서 예. 대한민국이 지금 분단국이면서 예.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예. 이제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나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예. 누구보다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네. 최소한의 방어 무기 체계인 사드도 양 당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바꿨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사드 없으면 안 된다고 안철수 정책을 후보 개인은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예. 계속해서 후퇴시켰지만 예. 안철수 의원이 속한 국민의당은 네. 지금까지도 본인들의 당론을 네.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후보라는 신분도 있지만 네. 본인이 어느 정당에 속했냐는 것이 그 후보를 결국 올가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안철수 후보 개인의 생각이 네. 바뀌었다. 이것은 오히려 네.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정말 바뀐 것이냐라는 우리가 진정성을 되물어야 되는 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경제에 있어서 네.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를 지내면서 네. 이 빚만지는 행정을 해온 도정을 완전히 다 전면 개혁해서 예. 1조가 넘는 부채를 부채 제로로 만든 예. 사람입니다. 예. 그걸 자산 매각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네. 행정개혁을 통해서만 이뤄냈습니다. 네. 그리고 진주의료원 같이 네. 정말 공적 자금만 축내는 네. 그런 블랙홀이 된 그런 기관을 네. 강성노조와 싸워서 예. 이 개혁을 해냈죠. 폐쇄를 했고 예. 이렇게 보수가 지향하는 예. 시장이 작동하고 힘이 있고 자기가 자력으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 자유를 주고 예. 그렇지 못한 약자와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네. 보수의 가치, 경제관에 매우 충실한 후보다. 이게 큰 경쟁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전희경 대변인께서 아주 우리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각을 시켜주셨는데, 네. 자, 뭐 시중 여론은 또 여론대로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된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지만 네. 그것은 보수 그 표심을 네. 분열시키려는 네. 그런 의도가 있다. 오죽하면 요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형성조사라는 말까지 여론? 무슨 조사요? 여론 형성조사. 아, 형성조사. 여론을 예. 수치를 보고 예. 여론을 형성한다는 얘기까지도 예.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구도가 예. 이 보수가 단일화되고 예. 그리고 보수의 가치에 매우 충실한 자유한국당의 예. 홍준표 후보가 예. 이제 전면에 선거 예. 전면에 예. 이제 그 나서게 되면 네. 저는 이제 보수 표심이 예. 단결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그러면 안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안보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예, 작전을 나가는 군 장병들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작전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보내는 게 보수의 안보 정책입니까? 지금 그것은 누구의 안보 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일부 군 네. 부대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던 정부가 보수 정부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정부,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우리가 겁니다. 예. 지금 홍준표 후보는 여러 차례의 발언을 통해서 네. 좌나 우나 할 거 없이 바꿀 것은 완벽하게 세탁기에 돌린다는 심정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보수 정권이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네. 방산비리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인 그 안보에 대처하는 네. 예를 들어 사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네. 이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여론 공론회장으로 끌고 들어가게 그 방치해버렸다든지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스트롱맨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런 기존의 그 보수 정부에서 예. 이 미흡하다고 국민들께서 느끼셨던 부분을 네.
명확하게 챙겨가면서 네. 제대로 된 그 안보를 챙기는 정당 후보 네. 정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네. 이 청취자분 중에 3496번님이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고요? 지난 10년 동안 뭘 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길래 제가 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봤던 거였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랄까요. 지난번 손석희 사장과 인터뷰 논란이 조금 아직 남아있죠? 뭐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도적으로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비호감이 높은 문제도 조금 개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송의 이 맥락은 네. 그러니까 뭔가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예. 이원 방송이긴 했지만 네. 정해진 틀대로 또 정해진 네. 방식대로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네네. 뭔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예. 그냥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라는 예.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그리고 네티즌들의 그런 그 트위터라든지 실시간 반응 같은 것들을 보면 예. 이게 뭐 어떤 그 토론 태도 그러니까 인터뷰 태도의 문제다 뭐 이렇게만 보기에는 네. 그런 어쨌든 뭔가 그냥 국민들에게 어떤 다가가려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네. 좀 속 시원한 측면도 있었다. 네. 이런 내용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네네. 자, 헌법 84조 말씀을 또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지사를 향해서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무자격자다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헌법 84조는 오히려 홍준표 지사가 전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데 예. 또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면 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근거 조항입니다. 네. 이 홍준표 후보는 지금 이른바 성완종 사건에 있어서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고등법원까지는 법률적인 그 심이 아니라 그 유무죄 사실관계를 다투는 심리입니다. 네. 여기서 무죄를 받았고 예. 법률적인 쟁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는 있지만 네. 여기서 재판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0.1%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네. 유 후보께서 계속해서 무자격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예. 그것은 정치 공세를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예. 그것은 정말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국민당 두고 홍 후보께서 민주당 이중대다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 안보관,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사드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또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 홍준표 후보께서 보시는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을 일컬어서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한 이유는 네. 분명합니다. 하나는 네. 이 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분파되어 나온 그러니까 그렇죠. 모함대를 더불어민주당으로 하고 예. 그리고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두고 예. 아직도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적통을 두고 다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지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차별성을 과연 무엇을 보였느냐 하나도 이게 드러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당 차원에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으면서 아닌 것처럼 하고 있고 이것을 안철수라는 그런 얼굴로 네. 이게 가려져 있지만 네네. 결국 그 뿌리를 짚어가고 그간의 행적을 국민들께서 되짚어 보신다면 네. 새로운 선택지의 출현이 아니라 네. 결국 두 개이지만 네. 하나의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이다라는 네. 것을 금방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의 몸뚱이에 두 개의 머리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여기까지 허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캠프의 전희경 대변인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